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자, 걱정들 많이 하시고 계실 건데요. 자, 신념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방안이 필요하십니까?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방법,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일단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지 한번 시장부터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190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909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0.8%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뭐 지금 소폭이나마 그래도 올랐습니다. 아까 전에 10분 전이죠. 190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래도 4포인트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런 하락세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95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기관은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죠. 자,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다고 오늘 사는 모습이 나타났던 반면에 투신권은 꾸준히 사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파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투신권이 지금 스탑로스가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에 지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냐? 자,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음식료, 의약품, 전기가스 업종,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지금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 마이너스 권역 놓여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 오늘 16만 6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1.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지금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자, 기아차 마이너스 2%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마이너스 5%, 그리고 기아차가 마이너스 2%,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4%.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전부지에 대해서 현금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겠죠. 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자, 현재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힘들구나.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금 한전부지에 대한 여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엔지에 대한 영향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 타격권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다음 전기가스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이 오늘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한번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CJ 대한통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9만원 다시 한번 신고가 3%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자, CJ 대한통운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보겠고요. 자, 오늘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가다니 좋죠. 오늘 이유인 즉슨 싱가포르의 물류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시청자분들 쉽게 택배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유흥보통 자체는 세월호 여파가 있던 전 상황까지 지금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탄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택배 물량을 쉽게 줄지 않겠구나. 불황형 소비를 하든 호황형 소비를 하든 결국은 택배 한 건은 주문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 시대대한통운의 이런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차가 오늘 16만 6천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는 상황이에요.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 지지를 해줬던 하단 권역 자체를 지금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매성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한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상당한 물량 자체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실망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락 자체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5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5% 하락한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캔들 모양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은 좀 더 긍정적이구나. 그럼 수급이 바뀌었나? 바뀌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이 바뀌었네요. 자, 외국인들이 분명히 매도세를 취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50억가량을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이렇게 밑꼬리를 달리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기관도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억 원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코스닥의 수급적인 부분 오늘 어느 정도 차익 매물과 그리고 거기에 포트폴리오 개편 부분 자체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 0.8%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0.7%,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플러스 2.7%, 그리고 컴투스가 오늘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CJ ENM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또다시 신고가를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보합권과 강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힘싸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이 오늘 12%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유인 즉슨 차바이오텍,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실험을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였죠. 자, 차바이오텍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13,6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맞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상승이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추격 매수는 돈이 녹아내리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대한유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아직까지 이유는 안 나온 상태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유팜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동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제 관련으로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 하한가를 갔다는 것은 회사 내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종목군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 바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종목군에 추격 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가치를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1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오늘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105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058원 25전까지 나타나면서 지금 4원 85전이 빠지는 모습이고, 자,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요. 자, 환율이 지금 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선반영이 환율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금리가 환율이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수출주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수주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빠진 신저가에 있는 수출주를 사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내수주를 좀 더 공략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 강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1907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기는 힘든 포인트입니다. 꼭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살펴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가르쳐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선상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국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께서 열심히 얘기해 주시는 와중에 지수가 빠르게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느새요, 코스닥부터 볼까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2%대입니다. 아시겠지만 2%까지 밀렸던 주가가 0.2%까지 회복을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자, 코스피도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밀렸던 것 대비해서는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네요. 자, 어떤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 오늘 장에 하이닉스나 한국전력 굉장히 강한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다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다음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정도. 자, 시장 분위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코스피 외인들 100억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26억 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인이 97억 원이나 매수를 해주네요. 이건 갑자기 쓸어 담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매수를 해야 될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급하게 절대적으로 매수나 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 마시고 약간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후장까지 조금 더 체크는 해보자.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담 방송입니다. 문자랑 전화번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나 전화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아이스코, 고려아연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상도 멘토님 종목은 없습니다. 자,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물산이나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나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 상황 없는 상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플러스권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삼성물산, 고려아연, 현대아이스코 전부 다 오늘장 전부 다 세 종목 다 재밌게도 현재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매수도 가능하겠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걱정 마시고서 조금 잘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변한 거 없죠? 똑같습니다. 자, 68%, 107%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이상도 멘토님께서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영어에다가 한글까지 섞여 있는데요. 네, 저는 뭔지 알 것 같네요. 자, 이상도 멘토님 종목 그 힌트 드리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 아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힌트 한번 좀 주시죠. 네, 은행업종입니다. 은행업종입니까? 끝입니까? 네. 종목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힌트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도 멘토님 고향,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말 쓰신 거죠? 굉장히 좀 어색하신데 서울말 한 번만 더? 네. 식사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비아트론입니다. 매도 될까요?인데요. 저희 둘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저는 매도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흐름으로 봤을 때나 종목상의 그 큰 악재 상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닥 포인트까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더 추이는 지켜보고 나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요, 12,500원이시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맞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오늘장, 이제 이번 주장 쇼핑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에서 크게 제한적이었던, 영향받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자, 수급 분위기도 보시자면요. 자, 보세요. 굉장히 빨갛습니다. 자, 돋보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기관들의 흐름 보세요. 계속 매수 들어오죠? 잘 사줍니다. 엇갈린 모습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모습 자체가 잘 빨갛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이시죠?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끊이지 않고 그래도 좀, 가져가 주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 마시고서 조금 보유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저는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깨지게 될 경우에는 한 11,000원 초반대 정도, 11,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직은 저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도 멘토님 의견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에서 지금 인위적인 상승이 조금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자, 이 가격적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갑자기 터무니없이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21선 자체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지금 주봉의 화면입니다. 자, 이 가격 권역이 있는데 딱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파동 자체가 한 파동이 더 생기면서 지금 2차 파동이 올라왔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상단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 이격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앞서 있던 이 부분과 뒤에 이 부분 자체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자, 어때요? 연속적인 순매수를 올렸습니다. 자, 손이 바뀌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기간의 단일 주체가 주가 자체를 이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인 가격대는 하단의 부분, 하단 권역에 분포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 이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에 있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지금 주가가 한번 빠진다면 저는 이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이 가격이 12,000원대신데 10,000원대까지 기다린다?
그것은 조금 더 힘든 판단이고 차라리 어느 정도는 손절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방법, 그리고 물량을 모아가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입니다. 매도할까요? 8,500번님 주셨습니다. 둘 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교보증권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정말 잘 버텨줍니다. 그 뭐 어떤 다른 증권주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뭐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은 추세적인 흐름에서 꺾이는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팔지 말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급 포인트에서도요, 이 많은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기관들이 아래 보시면 내려가 볼게요. 계속적인 매수, 외인들과 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위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어떻게 진행형입니다.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연기금 매수세 정말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투신권까지 그래도 손을 놓치지 않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아직은 어떻게 지켜볼 만하다. 크게 깨지 않는 이상, 한 11,5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어떻게 상승 추세에 대해서 한번 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요,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가져가 보고 좀 더 추세를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좀 가격적인 측면이 높긴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해드릴까요? 모남이요. 아, 모나미요? 예, 예. 자, 모나미가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4,440원에요. 30%요.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일단은, 실적보다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던 그 부분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양봉을 키면서, 네. 거래량이 늘어나길래, 살짝 매수했는데 살짝 물려버렸네요. 아, 자. 그래서 좀 더 가져가도 되는가. 도와주시죠. 그래서 조금.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상로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모나미 지금 사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맥점 자리에서 잘 잡으셨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자, 차트적인 연속성을 우리가 맞출 때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이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맞죠? 시장 영향이 적용하고. 그러면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모나미가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에 놓여 있는지가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런 윗꼬리에 안 물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윗꼬리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우리가 필개구를 예전보다 많이 쓰지 않죠? 예, 예. 그러면 모나미는 일단 사양산업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고급화가 나오더라도 예전만큼의 그런 수요 자체는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모나미라는 기업 자체는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차트 한번, 여기 기업 분석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유보율이 높으면 그만큼 현금 잉여력이 많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채하고 유보율이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도 힘들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이슈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모나미는 이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바로 실적적인 분위기겠죠. 근데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상단에 있는 이 박스권을 뚫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청자분이 보신 것처럼 차트에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 자리가 첫 번째 맥점이었고요. 그 두 번째 맥점 자리가 요 자리 정도 분포를 할 수 있는데, 자, 4,000원대, 4,000원 가격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맞네요. 4,000원 맞네요. 자, 월봉상이 4,000원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자, 이 4,000원대 지금 지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1차적인 상승을 바라보시되,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던 가격 권역에서는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십시오.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4,00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급락을 다시 한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질 때는 어떤 식으로 깨지냐면 다시 한번 갭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 가격권에서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으로 차트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맞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5,460원은 못 뚫는 가격이에요. 예, 예. 기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명심하시고 하단 권역 가격은 4,000원 그리고 상단 권역 가격은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테크인입니다. 8466님 매수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당연히 X겠죠. 자, 좀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 정말 사시려고요? 이 정말 사시려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포인트에서 이게 지금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 어떻게 상승을 줄까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신가요? 상승을 주는 거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은 종목입니다. 상승을 주는 거 좀 확인한 이후에 올라가는 거 확인한 이후에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은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에 이거를 매수한다라. 자, 수급 포인트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간들은 어떻게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는 흐름. 자,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해요. 근데 연기금은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전반적인 수급 포인트 살펴보자면요. 보세요. 개인들은 지금 매수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쵸? 자,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어떻게 밑으로 내려볼까요? 사다가도 바로 매도 처리하고요. 다시 또 사는 흐름이지만 개인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주는 포인트. 자, 오른쪽으로 가서 연기금 포인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도죠. 계속 매도 일관합니다. 이거 손절 치는 거잖아요. 자, 투신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살 때마다 계속 손해보는데 언젠간 올리겠지? 그럼 언젠가 그 올릴 때 사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주가 올릴 때 사셔야죠. 지금 당장 이거를 사는 건 아닙니다. 좀 참아보시고 한참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진짜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시고 아니면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보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할까요? 8937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 X입니다. 오이솔루션은요.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꾸준히 방송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이솔루션, 왜 매수에 대한 사인을 안 드렸었냐 하면요. 시청자 여러분, 왜 오이솔루션이 왜 빠진다고 보세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이솔루션 실적도 좋다, 맞죠? 실적 좋아요. 보호해수물 다 풀렸어요. 그럼 왜 주가는 왜 안 올라갈까요? 앞으로 광트랜시버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광으로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왜 안 올라가고 왜 도로 빠졌을까요? 지금 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모르시죠? 실적이 안 좋나? 아닙니다. 왜 빠지냐면 1차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주정 관련주 그리고 콘돔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왜 오를까요? 그런 종목군들은. 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시장이 힘드니까 그만큼 소주 마시고, 자, 비싼 술 못 먹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기를 모아 낳아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콘돔을 끼게 되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형 소비가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광트랜시버 물론 좋습니다. 기술력 좋아요. 성능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광트랜시버를 깔든 안 깔든 별 상관은 없어요. 깔면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즐기고 좀 더 빠른 사물 인터넷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맞죠? 왜 이거를 모를까요? 이런 거는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들으세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목군들만 오른다는 겁니다. 불황형 소비라는 거. 그러면 이런 성장성이 갖춰져 있는 종목군이라도 현재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바닥권역까지 다시 한 번 더 찍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저가 권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상입니다. 매수할까요? 7675님 보겠습니다. 네, 의견이 서로 같습니다. 매수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대상 하면 여러분 정말 아시는 제품, 정정원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나도 이제 광고를 얼마나 하는지 리듬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음정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음질 틀렸습니까? 해보시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네. 정정원. 요번에 좀 귀찮았죠. 맞아, 시청자님. 갑자기 들어오시고. 자, 대상 바닥 포인트 같이 보여요. 상승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자, 뭐 항상 120선 깨고 내려가거나 60선 깨고 내려가면은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항상 있어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성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기적인 접근이란 거죠. 아직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이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좀 상승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이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매수하던 기관들의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은 매도로 바뀌고 있다. 이 포인트가 쉽사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 흐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연기금 매도, 보험 매도, 국가 매도, 투신권도 매도로 돌아서는 느낌. 개인이 다시 물량을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 외인이 산다고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반등이 돌아오면서 수급 포인트가 잡히면은 그때 매수해야 되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참아보자 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요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매도할까요? 질문 주셨고요.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은 최근에 흐름이 어제 지금 많이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뭐 좀 윗골이 달리고 조정이 나와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살펴보니까 매수가가 51만 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 수익이 좀 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상승을 주는 포인트, 요 바닥 포인트가 진짜 두 번째 인식 바닥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바닥이라 하면요. 그럼 다음 포인트에 대해서 정말 이런 그림이 나올까? 이런 그림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5만원 정도까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 수급 포인트에서도 보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최근에 많은 물량, 개인의 물량을 그래도 받아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자주 보이고 있어요. 확실하게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지만, 땡겨주는 그런 모습은 좀 보입니다. 잡아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장 뭐 있나요? 볼게요. 자, 오늘장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그런 수급사항은 없습니다. 자,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 어디를 깨면 일단은 빼는 건 맞냐면 52만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얼마까지 내려왔다가냐? 다시 5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은 다시 오늘장이나 내일장부터 다시 올라갈 이런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 보고 나서 대응해도 될 것 같아서요. 아직은 좀 더 보류해보자. 매도는 아직 말아보자. 의견 드려보겠고, 이상로 멘토님 의견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연예인을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광고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자, LG 생활건강의 광고 모델은 누굽니까? 다들 모르실 거예요. 왜냐?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자, 김수현 씨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커들이 국경절에 그만큼 들어오고, 그리고 3분기에 그만큼 들어왔습니다. 한 명동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해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어디에서 그런 의욕 자체가 생길까요? 자, 김수현 씨가 있는 그 LG 생활건강을 보고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 자체는 중국의 법인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 트렌드적인 부분과 상당히 부합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51만 원 높은 가격이에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매수할까요? 7011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저희들 의견은 똑같습니다. 자, 현대 로템, 오늘 살짝 밀린다. 많이 밀리나요? 21선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네요. 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8월 말부터요. 확실하게 방향을 틀고 올라갑니다. 이게 막 바뀐 거라고요. 흐름 자체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가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 바닥은 확인했다. 저평가 매력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자, 수급 포인트도 기관들의 이런 굉장히 많은 수급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볼게요. 자, 기관들이 계속 사줍니다. 어떻게,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매도합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최근의 추세입니다. 쉽사리 꺾일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특히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도 오늘의 이런 단계적 조정 거친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해요? 상승으로 올라가거나 살짝 조정이 나와도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고 가지고 계시면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빛소프트입니다. 매수할까요? 0663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상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참 이분이 참 어리석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독서를 날리냐면 시청자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경고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용도 안 돼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상한가를 몇 번 연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한가 어제 플러스 13% 그리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13% 하루에 26%의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맞죠? 하루에 26% 1억을 샀다면 하루에 2,600만 원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1억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내년에 그러면 1월 1일이 됐을 때 상한가, 하한가 변동폭이 상한 하한선이 30%로 바뀌죠.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에 60%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억을 넣었으면 그날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런 종목군들로 해서 돈이 많이 녹아내렸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투자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종목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차트 패턴 좋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차트 패턴은 항상 확률적이라는 부분. 그러면 10번 중에 8번을 맞추더라도 그 2번 때문에 돈이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런 종목 하시다가 정말 돈이 금방 내려간다는 부분을 절대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종목에 이런 종목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예. 네, 제가 혼내야 되는데 정말 이상노 멘토님 감사드립니다. 네. 꼭 혼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아셨죠? 꼭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이요. 네, 자, 이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걱정이 좀 되는데. 9,160원이요. 9,100원이라고 하셨죠, 방금? 9,160원이요. 네, 9,160원이요. 네, 자, 비중 얼마 되세요, 어머니? 20%요. 20%. 네, 다행히 크진 않으십니다. 자, AP 시스템을 사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너무
가격이 그때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샀더니 4월 달에? 네. 네, 4월 달에. 10,000원 정도 갔었는데요. 그렇죠, 그랬었어요. 900원인가. 예. 네. 거기서 놓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번 수익을 한 7% 정도 나셨다가 예. 바로 쫙 내려갔는데 손절을 못 하셨어요. 네. 뭐 손해 크게 안 보시고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것도 또 놓치셨고요. 네.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오신 거죠? 네. 네. 자, 어머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어머니 차트 보세요. 혹시 지금 보고 계세요? 네. 네, 엄마 말고 어머님. 네. 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고점 포인트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요. 자, 5월 달이 고점입니다. 그렇죠? 2013년 5월. 그리고 나서 계속 고점 포인트가 보여요. 여기 고점 포인트 라인만 그냥 제가 선을 이어 볼게요. 네. 보통 이 추세에 대해서 따라 움직입니다.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선을 그으시고요. 고점 영역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하게 하나 만드신 다음에 내려보시면 이 종목의 대충 바닥 포인트들이 조금 보여요. 사실 이 거의 추세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상승이면 반대로 갑니다. 상승일 때는 아래부터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매수하신 구간에 대해서 이때 4월이셨으니까 예. 나쁜 구간은 아니셨는데 맞고 떨어졌으니까 바로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예. 이게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공개방송상에서 방송상에서 말씀드리는 추세에 대해 전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 이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번에도 막아졌고 지금 벌써 몇 번째를 맞습니까? 또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은 근데 추세는 어떻게 계속 내려간다.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어머니 또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종목이 최근에 또 이 하단까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올라갈 또 채비를 하겠죠, 얘가. 예. 올라갈 때 급하게 갈까요? 절대 급하게 안 갑니다. 보세요. 굉장히 천천히 얘가 횡보하듯이 깔짝깔짝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이 추세에 상단까지 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다가 어찌 되다 보니까 추세의 상단이 어떻게 된다? 맞아버린다. 예. 추세의 상단에 가버린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또 아예 또 재밌는 포인트는 또 이게 이전에 2012년도 바닥 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럼 쌍바닥 포인트, 엄청 큰 쌍바닥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것도 매도하기도 참 애매한 시점. 예. 지금 시점부터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떤 물량, 투매성 물량이 정말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높은 그런 시점이긴 한데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어머니 계좌에서 마이너스 5%를 더 간다 쳐도 계좌 수익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 구간대에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를 간다 쳐도 오늘 당장, 뭐 내일 당장이요. 그래서 6,000원을 크게 이탈한다면은 그때는 제발 부탁드리건데 손절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반등을 줘도요 많이 못 갑니다. 아마 7,000원 언저리일 거예요. 그 7,000원 언저리에서는 또 어떻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게 아몰레드주로 저기면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다. 네, 어머니 안 올라가요. 어머니, 예. 에비스템 안 올라가요, 어머니. 어머니 저기 제가 아들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예. 우리 어머니 이거 진짜 파셔야 돼요, 사실은. 네, 안 올라가요, 어머니. 실적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 안 올라가니까요. 네. 웬만하면 비중 줄이시거나 정리. 저는 저 같으면은 엄마 좀 제발 팔아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아셨죠? 7,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올라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올라오게 돼서 또 궁금해지시면 네. 그때 좀 전화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알았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매도할까요? 5810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X 의견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자, ON 계약 체결이 지금 해지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자, 131억 규모 해외 공급, OEM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 자, 한스바이오메드가 주요 매출처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실리콘 유방, 물질을 만들고 있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5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16%.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한스바이오메드가 만들고 있는 골자, 바로 골격을 이루는 뼈를 이루는 이런 재료에 대한 소재 관련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 분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료를 많이 쓰는 곳은 한국 아닙니다. 외국이겠죠. 그러면 이런 악재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놓고 본다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17,600원짜리에서 지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당겨주는 모습이고요. 이 지지 테스트를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미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계약되어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대신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상당 권역의 신고가를 뛰어넘기는 힘들다. 신고가까지만 바라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매도할까요? 0062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견은 저희도 다 X입니다. 자, 삼성 SDI가 계속 급락합니다. 10만원까지 왔어요. 10만 오늘장 2천원까지 왔습니다. 현재 10만 4천원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네. 같이 빠지죠? 어떤 종목이 같이 빠집니까? LG화학도 같이 빠집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년의 성장성. 지금 삼성 SDI의 BMW i3의 2차전지 배터리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풀 가동되고 있어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개화에서 꽃을 피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그러면 이런 급락이 나온다. 이런 고민을 또 해봅니다. SDS 상장 더불어서 삼성그룹 전반에 지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투자 대안, 이재용 회장이 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 회장을 가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의 단계,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정말 내년 내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삼성 SDI.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셔야 돼요. 자, 힘드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네. 잘 버티셨어요, 그간. 그쵸? 안 팔고 잘 버티셨고요.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되냐? 3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좀 있으면 아마 주가들이 많이 튀기 시작할 거예요. 지수가 또 안정될 겁니다. 그때 비중을 많이 늘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년까지 가져가시고요. 영 답답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이 도와드리는 것 같고요. 지수가 좀 빠르게 회복 중이니까요. 걱정보다는 조금 안도감 가져가시고 조금 대응하시기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매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